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1학기 국어 1, 2단원 다시 보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에 1단원부터 9단원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간략하게나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1, 2단원의 핵심 내용을 떠올리면서 같이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단원이었던 1단원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C를 놓고 비유하는 대상과 그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서 많이 중점적으로 알아봤던 단원이었고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하나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시는 아마 교과서에서 봤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제시하는 자료 중에서 봤을 겁니다. 글씨 공부라고 하는 거고요. 언니가 쓰다 틀린 미음자는 신용만 내어서 운동모자 같고, 동생이 쓰다 틀린 기역자는 거꾸로 그려서 낚시바늘 같고, 언니가 써놓은 시옷자는 우리 집 앞에 삼거리 같고, 동생이 쓰다 틀린 히읗자는 삼거리 앞에 눈사람이라고 마무리되는 시입니다. 이 중에서 비유하는 대상이랑 그 대상을 비유하는 표현이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시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언니가 쓰다 틀린 미음자, 요게 비유한 대상이겠죠? 이 대상이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동생이 쓰다 틀린 기역자도 여기로 들어올 겁니다. 언니가 써놓은 시옷자는 여기로 들어올 거고요. 동생이 쓰다 틀린 히읗자는 여기로 들어오겠죠. 그래서 비유한 대상이 각각 미음자, 기역자, 시옷자, 히읗자 이렇게 되고요. 비유하는 표현 자체는 여기 보면 신용만 내어서 운동모자라고 했죠. 여기. 운동모자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기역자는 거꾸로 그렸기 때문에 낚싯바늘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시옷자는 우리 집 앞에 삼거리 같고, 히읗자는 눈사람 같더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죠. 우리는 어떤 시를 봤을 때 비유하는 표현에 대해 집중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이것처럼 새로운 시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비유하는 대상과 그 표현을 구분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유하는 표현을 썼을 때 효과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보통은 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실감나게 표현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상황을 잘 드러낸다. 그리고 시를 쓰는 이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게 된다. 이 정도의 내용을 작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비유하는 표현의 효과는 실감 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해하기가 쉽고, 이해하기 쉽다. 혹은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정도의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1단원은 이렇게 간단하게 지나가도 될 것 같고요. 2단원은 이야기를 간추려라는 걸로 해서 요약하고 어떻게 요약하는지 이런 내용의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이야기를 요약하는 방법이 나왔었어요. 이야기 구조가 있고요. 그 구조를 생각하면서 각 부분에서 중요한 사건이 뭔지를 찾는 방법도 있었고요. 중요하지 않은 내용은 과감하게 삭제하거나 간단히 써버리는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이나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를 찾아내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있는 여러 사건들이 있을 때에는 하나로 묶어서 정리를 하는 것이, 요약하는 것이 보기 좋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야기 구조 때문에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보고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건의 중심 내용을 요약할 때에는 이야기 구조에 따라서 각 부분을 나눈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을 모두 쓰고 그 중에 중요한 사건을 간추려 요약하도록 한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야기를 요약하기가 굉장히 편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구조 때문에 이걸 넣었어요. 이야기의 구성 단계는 선생님이 예전에도 한번 넣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본적인 5단계,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 부분을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발단은 작품의 도입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등장인물이 소개되고 배경이 제시되고 사건의 실마리가 나타나는 단계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전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 사건이 막 얽히고요. 인물 사이에 갈등도 생겨나고요. 복선이나 암시, 생략 등의 기규가 요구되는 단계.
여기에서 잠깐 보여주고 나중에 이 사건이 이것 때문에 이랬구나, 이렇게 알려줬구나 라는 것들이 복선이고요. 미래에 일어난 일을 잠깐 보여준다거나 그런 암시, 이런 부분들의 기교가 요구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위기는 이 절정으로 가기 직전 단계인데요. 새로운 사태가 발생이 되고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고요. 갈등이 고조되거나 심화되고 사건이 절정에 이르는 계기가 되는 단계. 이 위기를 계기로 해서 절정이 다가옵니다. 갈등이 가장 격렬해지고 사건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이면서 동시에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제시됩니다. 이렇게 해결될까? 이런 정도죠. 인물의 성격과 행동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면 각 인물들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말은 이제 사건이 마무리되고 모든 갈등이 해결되고 주인공의 운명이 결정되는 단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의 끝이 되겠죠. 자, 이 정도까지를 기억을 한다면 우리가 1, 2단원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다 기억을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시간에는 3, 4단원 다시 보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고생하셨습니다.